안녕하세요. 저는 88세 현역 의사 사이토 시니치입니다. 50년 이상 응급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과 마주해왔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저의 일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발짝 늦어 구하지 못한 생명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손주들과 건강하게 놀고 웃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단 하나의 행동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 이것을 피했더라면 그런 후회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목소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식후 30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을 저는 여러 명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의 환기가 아닙니다. 저의 50년 경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생명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70대 남성이 점심 식사 후 단 하나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몸은 튼튼하고 검사 수치도 양호하여 모두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사고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사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더 빨리 알려야 했다고 후회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랜 현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그것은 식후 30분은 고령자에게 생명의 골든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소화를 돕기 위해 많은 양의 혈액이 위장에 집중됩니다. 그 결과 뇌나 심장 등 다른 장기로의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한 동작을 하거나 몸에 부담을 주면 그것이 생명과 관련된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키타에 살았던 스기모토 스미에 씨가 생각납니다. 가명 78세입니다. 경련이 있던 날 가족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즐기며 오랜만에 많이 드셨습니다. 그 후 땀 좀 빼고 올게라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에 씨는 더 이상 욕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발견되었을 때는 의식이 없었고 구명 조치도 늦었습니다. 또 다른 분, 나가노 산간에 살았던 나카가와 토쿠지 씨, 가명 81세는 예전부터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식후에 언덕을 올라 산책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자마자 가슴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30년 이상 계속해온 건강 습관이 생명을 앗아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왜 아무도 식후에는 좀 쉬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뒤늦게 깨달아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아온 저는 항상 마음속 깊이 무거운 후회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식후 30분,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건강은 지켜집니다. 생명을 앗아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식후에 조심해야 할 행동 중 첫 번째는 바로 눕는 것입니다. 잠깐 누워서 한숨 돌리기. 그렇게 생각하고 무심코 이불이나 소파에 몸을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교토에 사는 타무라 요시씨, 가명 75세는 먹고 나면 좀 누워서 쉬는 것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의 습관으로 점심 식사 후에는 항상 다다미에 뒹굴며 누웠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한 후 누워서 10분 정도 지나자 호흡이 곤란해져 구급차로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진단은 오연성 폐렴, 이산이나 음식이 역류하여 잘못 기도로 들어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이 되면 삼키는 힘이나 반사가 약해져 이러한 역류나 오연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눕는 자세는 이 내용물이 목구멍까지 쉽게 되돌아오게 하여 그것이 폐로 들어가면 심각한 폐렴을 유발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식후 바로 눕는 것으로 폐렴 발병 위험이 약 3배로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식후 30분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소화가 촉진되고 역류나 오연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키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식후 바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니 개운하게 하고 싶어서 그대로 욕실로 향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이타마에 사는 사카모토 켄지 씨, 가명 76세는 저녁 식사 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 욕조에 들어간 지 몇 분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그대로 욕조 안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바로 알아채고 구급차로 이송되어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쪽 반신마비가 남았습니다. 왜 식후 목욕이 위험할까요? 그것은 식후에는 위장이 소화를 위해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므로 심장이나 뇌로의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에도 혈액이 모여 심장이나 뇌로의 혈류가 더욱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중증 증상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혈류의 급격한 변화가 큰 부담이 되어 생명과 관련된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후 바로 목욕하지 않고 최소 30분은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후에 미지근한 물로 짧은 시간, 물이 없는 범위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몸에 부드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목욕은 편안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소중한 생명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주세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식후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확실히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건강에 좋지만 문제는 무리한 운동이나 강도 높은 운동을 식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도쿄도 내에 거주하는 야마우치 시게노부 씨, 가명 80세 는 건강을 위해 매일 빠짐없이 점심 식사 후 산길을 걷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30년 이상 계속해온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바로 산길을 오르던 중 가슴에 격렬한 통증을 느끼고 그대로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함께 있던 친구의 빠른 신고로 목숨을 건졌지만 진단은 심근경색, 심장의 30%가 괴사하여 그 후의 생활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식후에는 몸속에서 위장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소화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위장에 혈액이 모여 근육이나 심장으로의 혈류는 적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도 혈액을 필요로 하므로 심장은 한꺼번에 부담을 받고 심박수도 혈압도 급상승합니다. 특히 언덕을 오르거나 짐을 들거나 걷거나 조깅하는 등의 행위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심장마비나 뇌출혈의 방아쇠가 됩니다. 식후 30분은 가능한 한 몸을 쉬게 하고 심박을 안정시키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무리 없는 범위에서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무엇보다 효과적입니다. 몸은 나이와 함께 변합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감각으로 무리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여기까지 식후에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행동, 바로 눕는 것, 바로 목욕하는 것,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식후 30분 동안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 것입니다. 다다미 위든 의자 위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하게 있으면서도 상체를 살짝 일으킨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나카니시 에이코 씨, 가명 79세,
는 오랫동안 식후바로 누워서 이산역류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사의 권유로 식후 30분 동안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실천한 후 몇 년 동안 고통받던 위장 문제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면 이가 압박받지 않고 음식이 자연스럽게 장으로 보내집니다. 또한 위산이 역류하기 어려워지고 오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략 10에서 15분 정도 지난 후 컵에 한 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천천히 입에 머금듯이 마시세요. 이것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침과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자연스러운 형태로 이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실제로 나라에 거주하는 사쿠마 야스오 씨, 가명 83세는 오랫동안 하복부 불쾌감과 가스 축적에 시달렸지만 매일 식후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이 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령이 되면 내장 기능도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에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식후 보내는 방법으로 꼭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온화한 대화입니다. 식사 후에는 말없이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고 표정을 움직이며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오카야마에 사는 마츠나가 노부코 씨, 가명 80세는 남편과 매일 저녁 식사 후 15분 동안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별것 아닌 대화라고 하지만 웃고 공감하는 그 순간이 무엇보다 큰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화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완 상태를 촉진하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위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소화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는 분들도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맛있었다고 중얼거리는 것도 몸을 사용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풀어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또한 편지를 쓰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히로시마에 사는 요시나 케이이치 씨, 가명 85세는 식사 후 시간을 이용해 10분간의 명상과 20분간의 일기 쓰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혈압이 안정되고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자신과 마주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식사 후 시간을 삶을 정돈하는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이러한 시간 보내기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 30분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정돈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 구체적이고 몸에 좋은 시간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30분을 유익하게 보내는 또 다른 방법은 천천히 산책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몸에 좋다고 흔히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직후가 아니라 30분 정도 휴식한 후에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가장 자연스럽고 부담이 적은 운동이 됩니다. 가나가와현에 사는 무라이 야스히로 씨, 가명 79세는 매일 점심 식사 후 30분간 휴식을 취하고 그 후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을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 약의 양이 절반으로 줄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감소했습니다. 의사로부터도 이 나이에 이 수치는 훌륭하다고 칭찬받았다고 합니다. 산책이라고 해도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고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습관입니다. 굳이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다고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실내를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복도를 왕복하거나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은 화려한 노력보다는 이러한 조용한 축적 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아주 조금 스트레칭을 더하면 몸에 더욱 편안한 리듬이 생깁니다. 가벼운 산책 후에 추천하는 것은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이것은 근육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특히 식사 후의 몸은 혈액이 소화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전신으로 혈액이 잘 순환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동작부터 시작해보세요. 먼저 의자에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뻗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대로 5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양손을 내립니다. 이것을 2, 3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열리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다음으로 좌우 어깨를 번갈아 돌립니다. 양손을 허리에 댄 채로 상체를 좌우로 부드럽게 비틉니다. 이러한 동작은 등과 복부 주변의 근육을 보호하고 이장의 움직임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나고야에 사는 카네코 하루요시, 가명 77세는 매일 식사 후에 이러한 간단한 체조를 5분 정도 한다고 합니다. 몸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하여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종아리를 늘리는 동작도 함께하면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보행도 안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뻣뻣해도 움직임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로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탱해줄 힘이 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뇌에도 좋은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시간을 더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또 다른 습관. 그것은 TV나 스마트폰 대신 책이나 일기를 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사 후에 무심코 TV 리모컨을 들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SNS를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령이 되면 눈의 피로나 뇌에 대한 자극이 강해지기 쉽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추천하고 싶은 것이 손으로 일기를 쓰거나 짧은 글을 읽는 것입니다. 히로시마현에 사는 이노우에 히로코 씨, 가명 82세는 저녁 식사 후 10분간의 명상을 한 후 그날 느꼈던 것이나 떠올랐던 것을 일기에 기록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마음이 안정되고 하루를 정성껏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매일 글을 쓰면서 한자를 잊지 않게 되었고 단어를 찾는 것이 즐겁다고 하여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기를 쓰는 행위는 마음을 정리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집에 있는 좋아하는 노트와 펜을 준비하고 단 몇 줄이라도 자신의 말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마음 건강을 지키는 큰 한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서가 어려운 분들은 짧은 시나 하이쿠를 하나 읽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표정근과 호흡근을 사용하여 몸 전체의 리듬을 정돈해줍니다. 식사 후 30분, TV를 켜는 대신 책을 펴고 마음에 귀 기울이는 그 조용한 시간이 인생에 깊은 안식을 줄지도 모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절별 식사 후 보내는 방법, 짐을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은 기온차가 커서 몸 상태가 나빠지기 쉬운 시기이며 식사 후의 몸은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환경 변화가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됩니다. 먼저 여름철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사카에 사는 타카세 미치코 씨, 가명 81세는 작년 여름 점심 식사 직후 시원하게 있으려고 에어컨 바로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도 안 되어 한기와 현기증을 느끼고 그대로 누워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원인은 급격한 냉기에 의한 혈관 수축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몸의 표면보다 내부,
특히 소화기관에 혈액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차가운 바람으로 체온이 빼앗기면 급격한 혈압 변동이나 소화 불량이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여름철 식사 후 30분은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바람 방향을 천장으로 향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차가운 음료는 피하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 등 상온에 가까운 것을 천천히 마시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겨울철 주의사항입니다. 겨울에는 반대로 몸이 차가워져 있는 상태에서 식사로 내장이 따뜻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밖에 나가거나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그 결과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도쿄 시내에 사는 카와모토 류이치 씨, 가명 84세는 겨울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바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넘어졌지만 다행히 큰일은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식사 직후에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습관을 바꿨다고 합니다. 겨울철 식사 후에는 실내에서 30분 정도 조용히 보내고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한 후에 외출하도록 하세요. 또한 따뜻한 생강차나 시나몬차 등을 마시면 몸속부터 따뜻해지고 소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계절별로 배려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대한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은 외식 시나 약 복용 등 특별한 상황에서의 식사 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외식 시나 약 복용 등 특별한 상황에서의 식사 후 보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외식 후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은 아무래도 간이 세거나 기름진 음식이 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이야기에 몰두하다가 과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치바현에 사는 타카무라 쿄코 씨, 가명 76세는 친구들과 외식을 즐긴 후 기가하여 바로 누웠다가 한밤중에 속쓰림과 구토로 잠에서 깬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식한 상태에서 누움으로써 이산이 역류하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가 과부하된 상태에서 몸을 눕히면 이액이 식도로 올라와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식 후에는 가급적 가볍게 걷거나 앉아서 심호흡을 하는 등 소화를 돕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의 주의사항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으로 약을 끊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의 효과는 복용하는 타이밍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효고현에 사는 사노 코에이 씨, 가명 79세는 식사가 끝난 직후 혈당 강화제를 복용한 후 몇 분 뒤 현기증으로 넘어져 대퇴골이 골절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약의 종류에 따라 식후 즉시 복용하면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공복 시 복용이 위험한 약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약은 식전에 복용할지, 식후에 시간을 두고 복용할지 등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각 약 사이에 약간의 시간을 두거나 이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복용하는 등 몸의 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독거노인을 위한 식후 대처법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거노인을 위한 식후 생활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고령에도 혼자 생활하는 분들이 늘고 있으며 이는 훌륭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홋카이도에 사는 혼다 스미코 씨, 가명 85세는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를 느꼈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몇 분 동안 일어설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그때 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화 너머로 이상을 감지한 딸이 즉시 달려와 병원으로 데려가 큰일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혼다 씨는 식후에 반드시 누군가와 대화하게 되었고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며 지금은 매일을 평온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게는 식후 1시간 동안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휴대폰을 손이 닿는 곳에 두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식후 정해진 시간에 짧은 통화를 하거나 지역 돌봄 서비스나 라인 그룹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이 큰 안심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식사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이런 것을 먹었어요. 요즘 식욕이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가족은 당신의 건강 상태를 상상하기 쉬워집니다. 이러한 습관은 고독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연결되는 시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건강 습관이 아닐까요? 식후라는 단 30분의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몸의 미래는 크게 달라집니다. 바로 눕지 않고 등을 펴고 앉기,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기,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기, 바깥 공기를 마시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걷기, 조용한 시간 속에 책을 읽거나 일기를 써보기, 계절과 기온에 신경 쓰고 몸을 너무 차갑게 하지 않기, 갑자기 너무 따뜻하게 하지 않기, 약 복용 시간을 지키기, 혼자 살고 있다면 누군가와 목소리를 주고받는 노력을 하기. 이 모든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작은 습관이야말로 당신의 생명과 건강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몸은 매일의 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매일의 선택은 미래의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천천히 정성껏 시작해보세요. 그 조용한 습관이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